안녕하세요. 네, 지구조선사 연구회 회장 지명선 러브선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지금 복사를 안 해왔습니다만은 인터넷 거기 다음 카페에 보시면은 지구조선사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이 복사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명나라 청나라는 천자국 중국이 아니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자국이 중국이 명나라 청나라인데 왜 아니라고 그럴까? 참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대조선, 조선이 바로 중국이다. 그거를 상당히 강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특강을 하게 되면은 그 중국이 조선이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그런데 중국이 조선인데 명청이 그 중국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 점을 밝히려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를 왜곡한 주체 세력들이 그 역사를 왜곡하고 조선을 역사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반도에 놓다 보니까 이 대륙에 있는 그 명나라 청나라를 되게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거를 이렇게 그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실을 거의 다 왜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압축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제가 모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시면 바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명나라는 허구의 나라다. 참, 명나라는 과연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지금도 아리송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청나라는 중국 북쪽에 있는 오랑캐국이에요. 중국이 아니고 중국 북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는 바로 천자국 중국이라는 거는 오직 대조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네. 명은 허구의 나라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명을 세운 나라가 주원장이죠. 주원장은 고려인으로 나옵니다. 고려인. 바로 한국 사람이죠. 바로 중국 사람 자체도 중국을 세웠던 주원장이도 고려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원장은 고려 말 때 우리가 홍건적의 침입을 받죠. 바로 홍건적 세력의 그 두목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그리고 명나라는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선의 중원. 중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중국 대륙에서 보면은 이 중국에서도 이 한가운데 있는 게 중원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이 사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항상 중원을 차지하려고 사방의 변두리들이 항상 그 난을 일으키는데 이 명나라 자체도 이 중원을 차지하지 못해요. 명나라가 수도를 정한 거는 뭐 남경에 있다가 뭐 북경에 갔다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데 명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는 조선에 복속된 제후국이다. 이런 글귀도 나와요. 그리고 자금성. 지금 북경에는 자금성이 있는데 엄청난 비밀이 많습니다. 자금성이 과연 명나라의 수도인가? 그것도 의문되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는 왕조 실력이 없어요. 만약 그 나라가 천자국이고 황제국이라면은 대조선의 그 왕조 실력처럼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의 황대의 연대와 조선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일치감 있게 땅마다 떨어집니다. 명나라, 청나라를 합한 게 바로 조선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원장은 고려인이다. 이 한반도에는 주원장에 대한 전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주원장은 명당 해남의 부모를 모신 고려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글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인이다. 디자이너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글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의 출생지가 어디인지 중국에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뭔가 명시는 했습니다만은 어디서 태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근데 놀라운 것은
주원장의 출생지로 회자되는 곳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 마을로 전해져 내려온다. 이건 전라도 해남 얘기입니다. 설화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 아버지가 천안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전라남도 해남 바닷가 어딘가인가 천하 제일의 명당이 있음을 알아냈으나 이를 눈치챈 주원장이 미리 자기의 부모를 모신 후 중국으로 갔다는 설화가 있다. 주원장이 미리 그 명당 자리를 알아가지고 부모를 모셨다는 거, 해남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원장은 고려 진해 명당의 명당으로 인해서 탄생한 고려인이다. 주원장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그 여름 정도 돼가지고 진해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진해에 최두한 교수님이 그것도 역사를 연구하시는데 거기 특강이 있어서 그걸 배우러 갔었는데 그 진해 뒷산이 그 천자봉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천자봉은 진해에 있어요. 근데 그 전설이 고려 말경에 함경도 사람 이 씨가 하인이 주 씨를 데리고 이제 명당을 찾아서 팔도를 유람했어요. 그런데 그 유람하다 천자봉에 올랐는데 그 천자봉이 진해 뒷산이라고 했죠. 거기 앞에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 바닷속에 굴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의 굴은 천자가 태어날 명당이고 왼쪽은 왕이 태어날 명당이라고 전해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인 주 씨가 욕심이 나서 자기의 선친 유골을 오른쪽에 묻고 그게 명당자리에 묻고 주인 이 씨의 조상의 유골을 왼쪽에 묻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씨 가문에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나왔고 이 씨 가문에서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왔다. 뭔가 첫 번째하고 비슷비슷하죠. 명당자리를 통해서 후손이 나타났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려 말경에 함경도 사람 이 씨는 이제 이성계 아버지 쪽이죠. 그 하인이 주 씨라는 점이죠. 뭐냐면 이성계 집안에 이 그 종이나 이런 하인 출신이 바로 주원장의 이게 선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주원장은 홍건족의 두목이다. 자, 이거는 한당국이 태백일사 고려 국본기에 나온 글입니다. 공민왕 10년 겨울 10월에 홍두적, 번성, 사유, 주원장 등 10만의 무리가 압록강을 건너 삭주로 침략해 왔다. 적은 안주를 습격하니 상자금 이용과 조촌주가 이 싸움에서 죽었다. 자, 주원장이 바로 홍건적이죠. 홍건적의 두목의 한 장소로서 또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아마 학교 때 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홍건적 출신입니다. 다음이요. 자, 홍건적이라는 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그 중국의 백령교라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 컸는데 일종의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농민들을 끌어들인 비밀 종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둘러 서로 동지임을 표시했기 때문에 홍건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홍건적을 그 이성계가 평정을 했다고 그래요. 평정. 이거는 동문선에 나오는데 동문선에 그 고려 말에 지정 22년 이민 봄에 홍건적을 평정하시고 그의 가을에 나하추를 동쪽에 몰아내시고, 자, 이성계가 홍건적을 평정했어요. 그렇다면은 주원장이가 그 홍건적의 두목으로 되게 뛰다가 평정했으면은 망해가지고 죽거나 어디로 피신해 달아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는 어디에 있었냐? 한반도가 아니고 바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고려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홍건적의 그 두목인 주원장이가 거기서 망해가지고 죽거나 피신해 갔으면은 다른 국외로 떠났을 텐데 어느 순간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죽었던 인물, 없었던 인물이 어떻게 명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시되죠. 그게 결국 뭐냐면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홍건적이라는 거는 같은 땅에 있는 그 세력들이 그 밀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다가 실패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홍건적의 난이 중국사에도 나오고 조선사에도 나와요. 조선사는 한반도를 묘사하는데 이거는 틀린 의미입니다. 한반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홍건적은 한 땅에서 난이 일으켰는데
그 고려라는 그 중국 땅하고 조선이라는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거를 잘라가지고 한반도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고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압록강이 건너왔다는 거는 거기는 약간 왜곡하려고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반도 지명이라는 건 다 중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까 해남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해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다 중국에 왔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원장이는 중국에 그 해남하고 진해에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명옥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 말에 명옥진이라는 사람이 그 원나라 군대와 싸워서 물리치면서 그 성도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사천성 지방의 왕을 하다가 그 왕의 이름을 이제 그 뭐냐면은 중국에서 대하라고 그랬어요. 대하. 그다음 연월 천통 이렇게 했다가 망했는데 이 내용이 거의 명나라가 생긴 그 명옥진 명시에서 명나라가 생겼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생애를 보면은 처음에 주원장의 그 흔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주원장의 인물이라는 것은 이 명옥진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그 이성계하고 거의 뭐 성격이 비슷하게 이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인물을 주원장이라고 내세워서 중국에다 따로 세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옥진에 여기서 명나라가 나왔지 않았나 그런 거하고 명옥진이라는 인물로 통해서 주원장이가 또 새로운 인물로 탄생되지 않았나 여기서 모티브를 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글에서는 명옥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주원장이가 그 사천성 쪽에 왕이 돼가지고 명나라를 세웠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은 그래서 조선의 중원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 명은 남경에 먼저 생겨났다 그러죠. 이 말은 또 중국 역사 지리 대만에서 출판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섬서편에 섬서성이죠. 명나라 주원장은 장안을 도읍으로 욕심을 내었으나 국세가 부진하여 실현하지 못했다. 자, 장안은 바로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 중국 땅에서 중원지방을 얘기하는데 이 명태조는 힘이 약해서 이 장안을 도모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장안에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차지한 세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대조선입니다. 조선이 거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명나라는 거기에 욕심을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힘이 약했습니다. 이 명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그것이 대만에 있는 역사 지리편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다음이요.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관련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명나라를 뜻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펴낸 한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어 사전에는 중국의 모든 지명과 뭐 나라 명의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조차도 명나라는 나라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명 해놓고 조대명이라고 합니다. 조대명. 참 이상하죠? 뭐 조명이면 조명이고 뭐 국명이면 국명인데 대자가 들어갑니다. 대자. 그러니까 조대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정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조정의 이름을 대신하는 또 대표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조정의 이름도 아니에요. 대체된 수단이라고 해서 나라명도 조대명도 아니다. 그 애매하게 명이 있는데 조대명이라 이렇게 명칭을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아니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명황이라고 있습니다. 명황. 그래서 우리가 명황하면은 명나라 황제라고 생각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음 국어사전에 보면은 명황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명은 밝은 명자 또는 그 뛰어나고 뭐 슬기롭다는 그런 명자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황제, 총명한 황제, 뛰어나고 슬기롭고 총명한 황제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인 뜻이죠.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이 죽은 뒤에 그의 공적을 기려서 추중한 칭호다. 그러니까 명황이라는 거는 명나라 황제라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명철한 뭐 참 높으신 황제 뭐 이런 뜻 아니면은 당나라 때 그 현종을
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명나라 황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명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명궁이라는 게 있어요. 대명궁. 대명궁 하면 명나라 궁전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것도 고려의 궁전으로 나와요. 고려 궁전 중에서도 순천관이라고 있는데 순천관의 처음 명칭이 대명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순천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나온 건데 하여튼 인종 때도 대명궁이라고 칭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하고 명황, 대명궁 이것이 조선의 문헌에 딱 나오면은 우리나라 그 역사를 번역한 한문을 번역한 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 명나라라고 표시해 놓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실한 이런 역사를 일반적인 이런 글씨를 쓰면서 명나라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명은 황제국이 아니고 조선에 복속된 제후국이다. 그러니까 명이라는 거는 고려하고 대조선이 대황제국입니다. 거기다가 복속된 제후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원장이가 고려에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처음에. 이거는 누가 쓴 글이냐면은 인터넷상에 이제 심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재 선생님이 쓴 건데 고려사에 13년 4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김종서를 비롯한 숙명 존자들이 주원장이 공민왕에게 박물을 바쳤다라고 했으면 간단할 것을 후한이 두려워 회남의 주평장이 만호 허성을 보내어 개갑과 창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심재라는 분은 이 중국의 회남의 주평장을 주원장으로 본 거예요. 주원장이 고려 말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것이 또 밝혀질까봐 이 주평장을 주원장으로 주원장을 주평장으로 이게 바꾸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바꿔치기엔 저희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면서 주평장이 주원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은 명옥진 등이 끊임없이 고려에 조공을 보냈다. 아까 명옥진은 대하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천성에 있던 나라 이름이라고 그랬죠. 대하의 나라 임금도 고려에 조공을 보냈다고 나와요. 그리고 명옥진의 아들은 나중에 명옥진이 있는 나라가 망하면서 고려에 또 탈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나라에 조그만 약소국으로 제후국으로 있다가 거기서 조그만 나라를 형성하다가 또 고려에 다시 이게 탈출하고 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이 바로 조그만 소국왕 제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이 명을 복속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청나라 역사죠. 청사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나라는 장백산에서 일어나 몽골을 누르고 번방으로 삼았다. 다시 중원을 치려고 했으나 명이 조선에게 복속되어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붙어 있으면서 여러 번 청나라에 대항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원문에도 보면은 조선 복속 유명 그래가지고 명을 복속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명이 조선에 속해 있는 제국이다. 이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명나라 사신을 배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신.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대조선 김식이 지은 시에 보면은 비온 뒤 총총히 한성을 나갔는데 가다가 말 세우고 돌아가는 이정 계산하에 모하루 저 위에는 쌍술 두루미 술인데 숭대문 앞에 일대 군사가 있었네. 세자는 이별하기 서러워하는데 배신들은 아직도 떠나려 하지 않네. 끝까지 손 흔들어 저으며 훈훈한 바람 따라가는데 저 소리 노랫소리 가는 행렬 호위하네. 그러니까 조선에 왔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게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명나라를 신하를 뜻해요. 배신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자 사전에 보면은 가신이라고 제후의 신하가
천자를 상대를 해서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라. 그러니까 천자가 있는 나라에 그 제후의 신하라를 뜻합니다. 배신이. 그러니까 명나라의 배신이라는 거는 바로 명나라가 제후의 국가라는 걸 뜻하죠. 그 배신의 의미에서.